안녕하십니까.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4명이 발생했습니다. 닷새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3차 대유행을 끝내고 감소세로 접어든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감염 상황과 백신 관련 이슈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봅니다. 국인진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74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수인 870명보다 190여 명 정도가 적은 수치인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33명, 해외 유입이 4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67%가량인 452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 35명이 더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081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난 40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을 밑돌고 있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무엇보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속속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현재까지 모두 15명입니다. 특히 어제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3명은 국내에서 기존 가족 확진자를 접촉했다 감염된,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감염된 첫 사례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사망자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어제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는데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중에 숨진 건데요.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는 서울 동부구치소 2명, 서울구치소 1명 등 모두 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의 절반가량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송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 340여 명을 재검사한 결과 이들의 45.5%인 155명이 음성을 받은 건데요. 이들은 모두 무증상과 경증 환자로 분류됐는데 이송된 지 열흘 만에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음성이었는지 혹은 확진 뒤에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뒤집힌 것이어서 검사의 오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7명으로 어제보다 2명 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요. 네, 서울시 택시기사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내 택시회사 관련된 사례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택시기사 7만 5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현금을 내는 승객들에게 수기로 탑승 일시를 작성하도록 해왔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기사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는 방법 등 보완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방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해 인원을 9명에 한해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헬스장 관계자들은 시설 이용자의 99%가 성인이라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처럼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추가로 노래방 같이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 시설별로 방역 상황과 위험도를 재평가해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건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또 형평성 논란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19 코로나 대응 상황실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균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74명이 나왔습니다. 600명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닷새 만이거든요. 수목금 3일 동안 완만하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확실한 감소세는 여전히 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긴 이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는 일부 있어 보입니다. 양성률에서 일단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어제 검사 건수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존의 6만 한 5천 건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날씨가 매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유지되었는데도 양성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성률이 다소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지난 연말, 연초에 우리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리두기의 효과만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다고 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출근이 되면서 이제 접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접어들어서도 수목금토에 이번 주처럼 이런 완만한 기조를 이룬다 이러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지금 네. 당장으로서 이것만 가지고 완만한 하향 안정화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일러 보입니다. 사망자는 어떨까요? 오늘 35명이 나왔거든요. 사망자 관리는 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역대 최고로 많이 나온 것이 하루에 40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근본 이유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기본적으로 초고위험군에 전파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환자 병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국이 훨씬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구균진 기자와의 그 얘기에서 나왔던 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닌데 국내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일단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짧게 짚고 네, 넘어가 일단은 보죠.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분이 자가격리 과정에서 접촉한 가족들이 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가족들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혹시 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역당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예.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보통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전파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왕왕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방역을 좀 더 촘촘하게 할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원천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3명에서 끝나지 않고 혹시나 지역사회에 더 퍼졌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그렇습니다. 수도 이제 있거든요. 그 걱정은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되게 무서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 때문에 예. 그런 불안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설사 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퍼졌다고 하더라도 마치 영국의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세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음성이 나와서 이제 이송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뒤집혔거든요.
이게 지금 검사 키트, 검사의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 기간에 치료가 된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양성 환자였는데 무증상이나 아주 경증이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성이었어요. 다 340여 명이. 네.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경증이나 무증상이어서 이동이 되었는데 예. 이동이 되고 나서 열흘 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반은 여전히 양성이지만 반이 음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 음성이 된 것은 첫째 하나는 아까 무증상이나 경증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완전 치유가 되어서 바이러스가 검출 한계 밑으로 내려갔거나 두 번째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오류에 의해서 예. 여전히 양성인데도 음성이 나왔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아무래도 음성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약간 두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발생은 느리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유행 사항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지역사회에서 확대된 감염 양상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는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더해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여전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도 많아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국면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사회적 피로감이 곳곳에서 누적되어 있고 지금처럼 일상과 생업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를 오래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월 17일까지 앞으로 열흘간 보다 확실한 감소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감염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십시오. 사회적인 접촉 자체를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가족 간의 전파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 생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는 송구스럽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의하며 1월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 수칙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실효성 있는 방역 수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평일 이동량을 보면 지난주에 비해 전국의 이동량이 4.4% 감소하며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낸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말을 맞이하여서도 지금의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설과 혹한 가운데에서도 어제 약 10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6만여 명이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수도권 3만 1,000명, 비수도권 5천여 명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한파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일요일까지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하고 있음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극심한 추위와도 사투를 벌이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 인력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현재 5째 0명 수준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08병상, 수도권 71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2,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개편하여 1월 11일부터 수가를 3배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영국발 항공편은 1월 21일까지 2주간 더 운영을 중단하며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 외국인 모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총 1,207명입니다. 모든 교정시설에서 전수검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38개 시설 4만 8천여 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교정시설에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이제 열흘 정도 남았고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좀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모임과 만남은 취소하거나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간의 모임, 소규모의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가하긴 했는데 대상이 아동과 학생들만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성인 고객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서 업주는 업주대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정부가 이런 원칙을 내세운 이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제 총리께서는 기본적으로 헬스장이 다른 곳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업주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한다. 그것을 이제 총리께서 받아들이시고 지시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뭔가 검토해봐라 지시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어서 나온 게 어린 아이들 위주로 돌봄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헬스장이라도 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이 고수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스장이라고 하는 게 다 대부분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리가 의도하셨던 거하고 지금 나온 결과가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방역은 방역대로 어린아이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방역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헬스장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업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겨서 결국은 방역에도 도움도 안 되고 업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결론이 도출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내용은 상당히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방역으로도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도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되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세균 총리라면 굉장히 화가 나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고민 끝에 최악의 악수를 두는 거거든요. 방역 면에서는 구멍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헬스장 점주들 같은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책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지적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재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살이나 21살 대학생과 예를 들어서 17살, 18살 고등학생 사이에 코로나19의 임상적인 반응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은 대책이라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노래방 같은 집합 금지 업종들도요. 17일 이후에는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을 예를 우려하시는 들면 거죠?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이제 고려해봐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는 노래방에서 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면은 모를까. 노래방에서 우선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래방의 속성상 음료수를 마시거나 하는 것들이 허용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죠. 또 하나는 마이크 같은 경우를 소독을 잘 안 할 경우에는 돌려서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데다가 이게 실내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또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최악의 시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는데 노래방 같은 거는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실내 체육 시설은 못 열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면 더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다고 하더라도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훨씬 꼼꼼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지는 제한적인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려해 볼 것은 훨씬 많은 시설이다. 그런 점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그 얼마 전에 업주들이 반주기를 파손해 가면서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17일 이후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겠습니까? 특히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해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그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업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 코인 노래방의 네.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또 노래방 형태가 있고 아예 그냥 이제 주점까지 가는 이제 유흥주점 형태의 이제 노래방까지 있는데 그런 노래방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을 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활용하는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코인 노래방에 대한 방역 대책들이 마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할지에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노래방 여러 업태의 노래방 중에서 코인 노래방을 허용을 하면 다른 노래방에서는 왜 우리는 그렇죠. 허용이 안 되느냐라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노래방의 업태가 허용이 되면은 사실 지금 가장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예.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식당은 실내 채식이 되는데 왜 우리는 실내 취식이 안 되느냐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큰 노래방 같은 곳을 열어주면서 우리는 왜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17일 이후부터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면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원칙 없이 허용을 해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단계는 2.5단계인데 실제로 일상생활의 2단계 정도 수준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방역은 방역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또 허용이 안 된 업태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피해와 그리고 불만은 쌓이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그러니까 또 궁금해져요. 사실은 자꾸 이제 이런저런 업종에서 다 우리도 해달라 이런 식의 또 목소리는 나올 수 있고. 예, 제가 언제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울 때,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울 때는 언제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언제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이러스의 속성이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이 바이러스의 전파 확산을 막을 수 있어서 방역에 일차적으로 성공하고 그 결과로서 경제도 회생하는가,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업태,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속성을 관통하는 것이 언제나 마스크의 착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가지고 모든 시설을 재평가한 다음에 완전 통제, 그러니까 완전 폐쇄, 일부 영업 허가 또는 제한적인 영업 허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득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마스크를 가지고 다 재평가를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돌출적으로 어떤 업소에서만, 어떤 업태에서만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훨씬 방역도 성공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수긍을 하기 때문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역 당국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업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맥을 통하는 바로 그런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 공평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꿰뚫어서 방역을 1차로 하되 결국은 방역의 성과로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은 그 맥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 다시 한번 마스크가 그 맥의 한 일단일 수 있다.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만족되면 헬스장 문 열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큰 규모, 작은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명 이하로 제한을 한다. 예. 그리고 들어올 때 발열 체크와 증상 체크를 확실히 한다. 그리고 운동하는 내내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 그리고 그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이용자나 혹은 그 이용주들이 철저하게 생활 방역을 지킨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비말이라든가 매개체 전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큰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실 같은 경우는 열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기구들 같은 경우는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정도가 만족이 되고 거기다 이제 환기까지 되면은 더 금상첨화겠죠. 이런 상황들이 만족되면은 사실은 헬스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되고 운영을 해보다가 미처 방역 당국도 혹은 헬스장 업주들도 체크하지 못하는 방역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가서 위험도를 재평가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만 헬스장이 잘 지켜진다면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스크 착용이라는 원칙에 의거했을 때는 저는 열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통제하지 못하는 네.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어제 긴급조치 선언을 네. 했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일본은 긴급조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 취식이 안 되도록 긴급조치 사항에 넣어놨는데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하루에 63만 원을 네, 지급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63만 원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예. 문을 여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정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국가가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배려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만 닫으라고 하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일단은 뭐 그 63만 원이 진짜 지급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파격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피해보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쭉 이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 또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돼야 될 그리고 이제 텐데요. 개편을 할 때 저는 예.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곳에서 뭐 방역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네. 중구난방 난상 토론을 벌인 다음에 대충의 방향이 정해지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의 관료들이 이제 짜가지고 생활방역의 세세한 내용들을 짜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생활방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제 열려서 누가 참여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거기서 오가는지를 시민들은 알 길이 없거든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생활방역위원회 모든 내용이 생중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야 공개가 한다. 되고 그 안에서 예.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네. 어떤 전문가들이 자기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해관계 입장을 이야기하는지 같은 것들이 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생활방역위원회가 생중계하면서 그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방역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들을 자꾸 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수렴이 되었을 때 저는 좀 더 촘촘한 생활 속 방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은 헬스장 업주들 같은 분들도 사실 어렵겠지만은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것과 병행해가지고 방역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예, 것이 우리들이 좋을 것인가? 지금 정부의 지침은 네. 이렇고 우리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방역 지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짤 수 있을까 같은 것들 만든 다음에 직접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좀 제시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하면 최소 8개월간 방어의 면역이 유지된다라는 결과를 밝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제 사이언스에 어제 발표된 온라인상에 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네. 내용이 상당히 이제 방대합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읽어보고 왔는데요.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염이 되고 회복된 환자 약 한 3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혈액을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면역이 지속되는가 하는 건데 면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항체, 다른 하나가 세포 성면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항체 면역인 경우에는 항체뿐만 아니라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기억세포로 저장되고 하는 거. 또 T세포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T4 또 T8 이런 세포들도 얼마나 유지가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체가 8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다른 세포성 면역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논문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 이게 정말 보호 효과가 있나 하는 거는 일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지속이 되는 거는 맞는데 심지어는 면역이 초기보다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면역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호 효과가 있나 하는 거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몸에서 충분한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아직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군요. 아직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당 면역이 20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예. 사람은 200배나 높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면역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염이 되고 낫거나 또는 백신을 맞고 백신의 효과가 8개월이나 1년 동안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자연 상태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나오면 면역이 8개월 정도는 지속이 된다. 예. 그렇지만은 사람 간의 편차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면역 지속 시간을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좀 더 우리가 올바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주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8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나요? 그것도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모르네요. 자연 면역과 백신 면역은 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훨씬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 면역보다 백신 면역을 통해서 예. 몸에 만들어진 그 면역계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걸렸을 때보다 개인마다 더 균질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백신을 통한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 면역을 둘러싼 실험을 놓고서 그대로 백신에 예. 대입해가지고 자연 면역의 항체 지속 기간이나 혹은 방어 면역이 최소 8개월이니까 백신도 8개월마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기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을 일단 주기적으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어쨌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류가.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지구상에서 시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없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 동안은 맞을 가능성은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맞아야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10년도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는 계절성 요인이 없어서 남반구와 북반구를 계속 오르내리는 이런 특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코로나19는 그냥 해결이 되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서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거로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하나 보다가 한 전문가분이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 때 맞는 그 MMR 백신, 그 복합 백신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전에 이거를 맞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홍삼이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 볼게요. 그러면은 홍삼을 먹으면 몸의 면역이 증가가 되면서 코로나19가 침입했을 때 내가 그거를 잘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몸의 면역이 강화가 되면 그걸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MMR 백신은 어떻게 되냐면 MMR 백신을 내가 접종을 하게 되면 내 몸이 MMR에 반응을 하면서 내 몸이 MMR에 대한 면역을 만듭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면역을 뭐라 그러냐면은 특이성 면역이라 그래요. MMR에 대해서만 특이적으로 작동하는 MMR에 대한 특이적인 이제 몸에 면역이 생기는 거죠. 네. 동시에 이렇게 우리 몸에 생긴 면역은 아까 홍삼처럼 예. 비특이적 면역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약간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비특이성 면역이라 그래요. 조금 전에 예. 홍삼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어서 네. 아무런 수단이 없으면은 이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한두 달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특이적인 백신, 코로나19에 작동하는 딱 백신을 맞을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지금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코로나19와 이 비특이적 면역이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MMR 백신이 그럼 그냥 홍삼 진액과 같은 수준일 수 있겠네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예. 기사를 그러죠. 보고서 저는 웃었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 네. 몸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커서도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예.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 때문에 이용 시간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으니까 꼭 가기 전에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